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윤사임당의 당당 한자입니다. 오늘은 쇠, 금과 연계되어 있는 한자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한자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예전에 금을 캐던 광산입니다. 이런 광산의 모양을 본따 만든 한자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동굴의 입구를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해 주고요. 동굴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당당한 자 12화에서 흙토도 함께 공부했는데요. 동굴 안에서 금을 찾기 위해서는 동굴 안에 있는 흙과 돌을 계속 파내야 됩니다. 그 모습을 흙토로 표현해 주었어요. 흙을 계속해서 파헤쳐서 나갔더니 드디어 반짝반짝이는 금을 찾았습니다. 당당한 자 3화에서 점주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었죠. 점주는 불똥의 모양을 본땄기 때문에 반짝이는 것과 연관이 있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반짝인다 라는 의미로 여기에 점주를 표현해 준 것입니다. 이 모습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굴 입구가 있고요. 동굴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세웠죠. 동굴 아래에 흙을 계속 파고 내려갔더니 반짝이는 금을 발견했네요. 이 모습을 본따 만든 한자가 쇠금입니다. 그런데 알아두셔야 할 게 쇠금은 사람의 성씨에 사용할 때는 김이라고 발음합니다. 성김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김씨, 박씨, 이씨 등 다양한 성씨가 있는데 성씨에 사용할 때는 김이라고 발음합니다. 요일 중에 금요일이 있지요. 조세로 내는 돈을 세금이라고 합니다. 사업하는 데 쓰는 돈을 사업 자금이라고 하지요. 이럴 때 사용하는 금이 쇠금입니다. 반짝이는 금을 나타내네요. 이번에 배워볼 한자는 쇠금과 이름명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한자입니다. 이름명은 당당한 자 14화에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14화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쇠금과 이름명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한자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쇠금이 있고 옆에 이름명이 있는 모습입니다. 금속판에 이름을 새기는 모습입니다. 금속판에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오래도록 보존해서 남긴다는 뜻이겠죠. 금속판에 이름을 새긴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한자 새길명입니다. 잊지 않도록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을 명심한다 라고 합니다. 감격해서 마음에 새기는 것을 감명받았다 라고 하지요. 이럴 때 사용하는 명이 새길명입니다. 이번에 배워볼 한자는 쇠금과 열십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한자입니다. 이 두 한자가 만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쇠금이 있고 바로 옆에 열십을 합쳐줍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한자는 바늘침이라는 한자입니다. 옷을 만들 때 바늘로 바느질을 하지요. 그럴 때 사용하는 바늘을 말하는 겁니다. 바늘을 함께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끝이 뾰족하고 바늘 구멍도 만들어야 되죠. 바늘을 완성했습니다. 여기에 실을 끼워야 돼요. 바늘에 이렇게 실을 끼웠습니다. 바늘에 실을 끼운 모양을 본따 만든 한자가 바로 열십입니다. 바늘에 실을 끼운 모습을 따라 그려보았더니 이런 모습입니다. 열십이지요. 바늘은 쇠로 만들지요. 쇠로 만든 바늘이라고 해서 만든 한자 바늘침입니다. 앞으로 나갈 방향과 계획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동서남북을 알려주는 기구를 나침판이라고 하지요.
소나무같이 잎이 바늘 모양으로 뾰족뾰족하게 생긴 나무를 침엽수라고 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침이 바늘침입니다. 이번에는 낚싯대로 물고기를 잡는 모습이지요. 물고기가 낚시 바늘을 물었지요. 낚시 바늘은 동그랗고 끝부분이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낚싯대를 이렇게 표현해 주었고요. 낚시 바늘도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한자로는 이렇게 표현해 주었고요. 낚시 바늘도 표현해 주었습니다. 낚시 바늘은 쇠로 만들지요. 그래서 쇠로 만들었다는 의미로 쇠금을 써주고요. 낚시하는 모습과 낚시 바늘도 함께 표현해 줍니다. 이 두 모습을 합치면 이런 모습입니다. 낚시조입니다. 쇠로 만든 낚시 바늘을 기억해 주세요. 낚싯대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을 조사라고 합니다. 조사님이라고 해요. 이럴 때 사용하는 조가 낚시조입니다. 오늘은 쇠금과 연계되어 있는 한자를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한자입니다.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 만나요.